2월 26일 상한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에는 다 유념들 하고 계시죠? 빨리 이 고비 넘어갈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조심들 하셔야 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저는 미션 종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추종주 섹터 두 종목하고 기술주 섹터 이렇게 보았는데 한번 보죠. 서울식품물을 보면서 CJ시푸드를 하자. 동방을 보면서 한익스프레스를 노려보자. 서울식품무가 오늘 힘이 없었죠. 시가는 18% 뛰어가지고 고가는 20%까지 올라가 줬는데 시가를 높이 띄운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계 차고 가지는 못했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CJ시푸드도 크게 반등은 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시가 7% 출발해서 고가가 13%딱 5% 뛰기밖에 안 되었네요. 시간은 딱 2분 내에 딱 끝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보통 이런 걸 거래할 때는 1등주가 아침에 완화로 출발을 할 거 아닙니까? 10% 이상 시가 잡혀가지고 그러면 2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2분 동안의 승부를 봐야 되죠. 거기서 판단을 다 해야 됩니다. 저 종목이 18% 시가 자기 종목을 볼 게 아니고 이 종목의 대장주에 추종하는 추종주의 흐름을 봐야 되죠. 그래서 2분 동안의 흐름 동안에 CJ시푸드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줬다면 그때부터는 오롯이 서울식품 위에 흐름을 딱 보고 있어야 되죠. 딱 매도 준비하고 18% 출발했으니까 땡 하면 바로 25%를 탁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20% 정도 갔다가 내려오면서 18%를 시가를 깨지 않습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푸드를 공략한 것은 좋았다 칩시다. 근데 뒤에 대응을 잘해줘야 되죠. 예. 자, 7%땡 해서 들어갔다 칩시다. 서울식품은 18% 아니었습니까? 갭이 10% 이상의 차이가 나죠. 이것은 좋았다는 거죠. 딱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수익금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2분이 다 됐을 거란 말입니다. 2분이 다 되었을 때 서울식품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갈까? 자,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땡 하니까 바로 여기 시가 있지만은 시가에서 땡 하면 18%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 되는데 못 가지 않습니까? 밑으로 꺼지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틀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적어도 아침에 시가를 18% 정도 뛰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18%의 매수를 넣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가가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18%의 시가 형성될 때까지 매수를 넣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딱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못 가면 던진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2분 동안에 우리는 CJ시푸드를 가지고 수익을 안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도 이러한 스타일 종목, 추종을 하는 종목이 아침에 시가를 크게 잡고 완화에 걸려 있을 동안에 동생을 잡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보유를 하느냐 내팽개치느냐는 오로지 이놈의 모습에 달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면서 매도와 보유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18%면 땡 하면 바로 25%로 탁 올라가줘야 되는데 틀렸죠. 그래도 뭐 CJ시푸드는 수익은 좀 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방을 보면서 한익스프레를 보자. 자, 동방 한번 봅시다. 동방도 시가 높았네요. 16.7%. 이것도 고가가 20%밖에 안 됐지요. 예, 한익스프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9% 출발해서 고가가 17% 가까이 됐군요. 그런데
17%면 지금 여기가 17% 같은데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을 상황은 못 됐던 것 같네요. 9%땡 해서 달러 붙어줬다면 동방이 16% 출발했으니까 2분 동안의 시간만큼만 결정을 내리니까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한 19%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매도세가 나온 거 보니까 한 14%대나 14% 중간쯤 됐겠네요. 그죠? 15%. 여기가 17%니까 뭐 한 2% 차이라 보면 15% 됐겠네. 그럼 5% 여기서 매도가 나왔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요령은 똑같죠. 동방이 땡 하는 그 시간까지를 2분 동안에 기껏해 뭐 풀리고 나서도 20% 올라갔지만은 결코 거기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의 추종하는 대장주가 완화에 걸려서 있는 그 2분이란 시간에 흐름을 잘 보고 수익을 안고 있다면 손실권이라면 미련 없이 빠져나와야 되지만 수익을 안고 있다면 대장주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흐름을 보고 자기 거를 볼 것이 아니고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보유와 청산을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배울 점은 2분의 요령, 그 2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만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를 공부를 할 때는, 매매를 할 때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CJ 시푸드나 한 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5% 수익권은 챙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됐네요. 오늘 뭐 만약에 뭐 서울시 부모가 상한가를 들어간다니 그랬다면 뭐 시푸드도 한 20% 가까이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15%나 뭐 상한가는 못 따라가도. 다음은 기술주 봅시다. DPC 랩 지노믹스 필룩스 유양디 NU를 보자 이랬는데 DPC부터 봅시다. DPC는 시가가 마이너스 4%대였네요. 그죠? 전일의 시간에서 마이너스 2%대 빠졌습니까? 그런데 전일보다 시간에 빠진 것이 더 많이 빠졌네요. 4%대로. 그럼 시가에서는 한 번은 공략을 해볼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조금 아침에 4% 출발해서 6.9% 까지 밀렸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니네요. 4%. 여기가 6.9%니까 여기가 한 5%대, 한 5%대 되겠네요. 그죠? 여기 6.9%니까 한 5%가 되겠네. 그럼 시가 4%를 잡았다면 어차피 이 종목 한번 승부를 볼 거라고 했으면 1차를 매수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겠죠. 어디까지 내려가나. 영 많이 내려가면 뭐 잘라야 되겠지만은 뭐 기다리니까 아침에는 땡 하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이런 거에는 너무 휩쓸리면 안 됩니다. 시가에 넣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 넣고 있으니까 올라오더라. 올라오면 가만히 여기서 2차를 매수를 한다든지 뭐 그래도 되겠네요. 고가가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여기에 1%짜리 애들이 많네요. 그죠? 1% 정도의 갭이 나겠군요. 그러니까 4%대에서 매도가 나왔겠죠. 그럼 한 5% 수익권 되니까, 그죠? 근데 큰 재미는 없었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음봉으로 마지막 종가상으로 음봉으로 맞추는 모습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종가상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짜야 조금만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으로 맞춰주면 비록 음봉으로 출발해도 양봉으로 딱 맞춰주면 상당히 모습이 좋아지는 스타일인데 오늘 그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공략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올라갔다가 미끄러질 때는 뭐 여기서는 본절을 하고 잘라주든지 뭐 여기서도 또 본절을 하고 잘라주든지 그렇게는 해줘야 되겠네요. 크게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DPC는 뭐 수익권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가상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랩지노믹스는 시가의 승부를 걸어야 될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1.1% 잡혔죠. 저는 시간에서도 마이너스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점은 딱 좋았네요. 정확하게 여기 9,000원 9,000원 출발도 좋았습니다. 9,000원. 그래서 뭐 이것은 손절부 딱 잡고 승부를 보라고 했는데 오늘 아마 잘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15%까지 올라갔으니까 시가에 들어갔으면 마이너스 1.1%였으니까 뭐 10%를 먹든 여기 정도면 10% 정도 되겠네요. 여기는 15%. 뭐 어떻게 먹느냐 본인만 생각할 뿐이지 뭐 손해 볼 일은 없었겠네요. 필룩스. 필룩스도 뭐 오늘 나쁜 모습은 아니군요. 근데 흐름 자체가 강하지를 못했다는 그런 장점인데 이것도 시가가 마이너스 0.8%.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었네요. 고가가 플러스 5%니까 뭐 한오프리 뛰기 뭐 여기가 5% 같은데 뭐 여기까지 간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은 여기 뭐 마칠 때까지 5% 몰고 들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땡해서 여기까지 한 2, 3% 되겠네요. 그죠? 가지고 별로 모습이 썩 좋지, 강한 모습이 아니면 시간이 9시 30분이 넘어가면 그냥 잘라주는 게 낫죠. 근데 아마 여기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손해는 아니니까 아마 가지고 있었을상 싶습니다. 뭐 손해면 팔 텐데 아니 본절에 건들면 자를 건데 뭐 건들지 않고 자꾸 위에서 노니까 아마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많겠네요. 종가상까지 뭐 가져갔을 확률은 많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한오프로 만일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한오프로 수익을 안고 있는 거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지요. 예, 팔 필요는 없지요. 뭐 내일도 조금 양봉을 더 만들어주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거는 큰 욕심을 내지 말고 조금 끌고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유양 DNU. 오늘은 공략을 해봐야 될 자리다. 30%또 30%두 분이 하한가면 거의 65% 가까이 에서 70% 가까이 빠졌는데 뭐 죽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상패 당하는 것 같아. 해볼만 하죠. 시가가 플러스 1%에서 고가가 플러스 20%까지 올라가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2%. 자, 시가에 들어갔다 칩시다. 올라갔다가 자, 내려온다. 그래봤자 여기서는 뭐 프로수는 크게 많지는 않았겠네요. 내려온다. 그러면 소심한 사람들은 본절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좀 손해는 아니니까 깨고 내려오더라도 뭐 버틸만 하다 싶으면 보유하신 분들은 괜찮았겠네요. 그죠? 뭐 마이너스 2%? 그 정도는 뭐 버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할 거라면 시가에 진입해서 여기가 뭐 한 4, 5% 되겠습니까? 주고 냅다 누고 팔아 먹으니까 쭉 내려왔다. 시가를 깬다. 그 시가까지는 버텼다 치자. 보합을 깬다. 그때는 잘라줘요. 색깔이 바뀔 때는 잘라줍니다. 잘라줘서 마이너스 2%까지 밀렸다. 근데 금방 올라온다. 색깔을 또 다시 바꾸면서 올라온다. 그때는 일단은 매수는 해볼만 하죠. 그래서 성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요령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손발이 느린 사람은 시가에 넣고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죠? 좀 빠릿빠릿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금방 올라가니까 착 잘라 묶고 기다렸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랬겠지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빠르게 막 들어가서 팔고 나오고 이러신 분들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대로 갖고 있을 확률이 더 많겠네요. 그래서 뭐
시가에 들어가도 뭐 2%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아마 보유를 충분히 할 수 있었겠네요. 오늘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선정하고 공략을 하는 관점을 어디에다 유지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만은 그래도 하루에 뭐 20%까지 수익을 주는 종목을 만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로 볼 때는 유양은 오늘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필룩스도 수익권, CJ 시푸드도 5%, 한익스프레도 5%, 뭐 DPC가 조금 이제 모습이 좀 안 좋았지만은 큰 뭐 손해 볼 일은 없었고, 랩지노믹스도 오늘 좋았고, 유양 대인주도 오늘 좋았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공략한 종목들은 뭐 썩 그렇게 나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공부할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미션 종목에 대해서 배울 점은 본인들 스스로가 잘 알죠. 예를 들면 아까 추종주 공략하는 방식, 2분의 틈새를 노리는 방식, 그런 것 같은 거는 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포지션 체크해 봅시다. 내일이 6월 27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한 주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많은 날이고, 한 주의 포지션을 대부분 다 정리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또 더군다나 이제 월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폭락, 급락, 뭐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조심하자. 간결하게 하자. 간결하게.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똑바르게 하나라도 똑바르게 먹자. 장이 끝나고 나서, 장이 마치고 나서 저녁에 퇴근을 할 때 뭐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 앉아서 오늘 내가 뭘 매매를 했지 하면서 자기 계좌를 핸드폰으로 꺼내 보니까 뭐 빨갛게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뭐 200만 원 되어 있다 칩시다. 기분이 참 좋잖아요. 아침에 잠깐 집중을 잠깐 해서 하는 건데, 근데 뭐 저녁에 퇴근할 때 계좌를 보면 마이너스 50, 뭐 마이너스 200 이래 돼서 참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매매를 하시려면 항시 간결하고 집중력 있게 종목을 딱 아침에 딱 보고 승부를 걸 종목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라 그랬죠. 스스로를 믿고 승부를 걸으라면, 설령 그 판단이 잘못됐을지라도 자꾸 스스로를 믿으세요.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이 시장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라고 믿겠습니까? LG전자라고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그 믿을 것 없는 이 시장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안 믿어주면 누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힘을 주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자기의 판단이 틀릴 때도 있겠지만은 최초의 판단을 믿고 항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언제 아침 30분 안에 매매를 마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 나간다. 매일 반복해 나간다. 그러면 손실보다는 승률이 훨씬 많아질 거라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떼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막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뭐 숟가락 내놔라, 밥그릇 내놔라, 뭐 반찬 내놔라, 국그릇 내놔라 이러지 마라 말입니다. 아침에 딱 밥 한 그릇, 딱 한 공기 얼른 먹고 일하러 가란 말입니다.
조금 사설이 길었는데 내일 승부주 한번 봅시다. 내일 목요일이니까 승부주를 압축해서 간결하게 한번 해봅시다. 내일 미션 종목은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 개판이 있죠. 일단 미션 종목 보기 전에 오늘 시장에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낙설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 있지만은 상 잔량이 34,000주가 더 앉아 거래량이 300만 주 넘었는데 3만 몇천 주 이래 놓고 이제 붙여놓고 이래고 상한가라고 있습니다. 상 종목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지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상한무는 우리 뭐 리딩 받는 회원들이나 상매매 하는 사람들이나 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날 시장이 좋다 안 좋다는 상한가 붙는 시간과 속도 잔량을 보면 압니다. 아침에 1등주가 상에 딱 붙어가지고 차라락 앉아 있으면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가 척착착 붙어요. 근데 1등주가 붙어있다 팩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 밑에 하위 종목들은 힘을 못 써요. 자꾸 풀어집니다. 그때 되면 시장 안 좋거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월말이니까 그런 것도 또 감수는 해야 되겠죠. 월말에는 될 수 있으면 조심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뭐 글로벌 정치나 뭐 시황 같은 걸 못 보시는 분들은 아침에 상한가가 붙어 있나 한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하나라도 두 개라도 아침에 한 30분 내에 10시 안으로 한 두 개 정도 붙어 있으면 오늘 시장은 그냥 원만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10시가 됐는데도 상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다. 오늘 시장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 날에는 오늘 매매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은 개판 같은 시장인데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새로운 이슈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뭐 하룻밤새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날 참 힘들죠. 그래서 내일 미션 종목들은 조금 남들이 버린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사고자 하는 뭐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들도 지금 한 7개, 8개 있는데 뭐 저런 애들은 또 내일 아침도 시가를 높게 띄울 거란 말입니다. 내일 목요일인데 비싸게 주고 그 다음날에 금요일이고 이제 월말인데 아침부터 시가를 높게 주고 승부를 걸 만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목요일이란 말입니다. 목요일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버리고 아주 잘 쳐다보지 않고 개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내일은 전체적인 매매를 약간 한 템포를 늦춘다. 즉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자, 시장이 주도주도 없다. 자, 근데 내일 날도 더 안 좋다. 근데 또 월말이다. 전체적으로 뭐 하나가 시장을 받쳐줄 만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평범한 날에는 그 종목이 평범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느 저점에서 반등을 준다든지 누구나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움직이고 내려가고 반등 주고 고점에서 나오고 이런 것이 상식적에서 나오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아무런 주도주도 없고 월말에 가까이 되어 있고 목요일이고 모든 것이 어느 하나가 명확하게 어떤 것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없는 시장에서는 스스로가 공략하는 타점, 스스로가 생각하는 타점에서 한 발을 뒤로 빼서 기다려서 매매를 한다라는 전략을 먼저 잡아놓고 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평소 때는
저 지점은 내가 이 지점은 공략해야 될 지점이야. 내가 판단했을 땐 그래.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 스스로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지점이든 어떤 가격대든 어떤 상황이든 분명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매해왔던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 방식에서 한 발만 더 기다리자, 한 발만. 이게 즉 서두르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저 지점엔 맞다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는 한 번만 더 참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십시오. 꼭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말고 월말에는 큰 수익을 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월초부터 수익을 쭉쭉 내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월말에 무리하게 매매 안 합니다. 천천히 수익을 쭉쭉쭉 내어왔기 때문에 월말에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작은 수익에도 만족을 하고 양봉으로 한 달을 끝내려고 하거든요. 거꾸로 된 사람들 봅시다. 월초부터 내일이 꽂고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 이제 자 내일 모레 그리고 뭐 있습니까? 돈은 다 떨어지고 뭔가 승부를 끌어야 되는데 환장을 노릇이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다들 주식하면서 돈을 잘 벌면 될 텐데 조금만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냥 무작배로 하니까 그게 좀 아쉽죠. 그냥 조금만 아침에 좀 보고 조금만 더 흐름을 조금 보면서 해도 되는데 그리 급한지. 자, 내일 미션 종목 봅시다. 내일은 절대로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는 건지 매매를 하시는 건지 각자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로 한다는 거, 강좌를 한다는 거 잊지 않습니다. 일단 이 한 5종목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좋은 종목도 많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약간 동떨어진 종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특징은 내일 시가를 크게 띄울 종목은 한 종목도 없지요. 대부분 다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할 수도 있고 양봉으로 출발을 하더라도 보합 근처나 이런 식으로 밖에 출발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내일 되면 지금 시간에 상가를 가 있는 국동, BC월드 제약, 평화산업, 세하, 한국패키지, 링네트, PCL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아침에 시가가 높게 나오겠죠. 왜? 지금 주도주가 없으니까 상가도 제낙서 벌벌거리는 한 놈 있으니까 이 시간에 상가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이 시장을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겠죠. 당연히 사람들도 막 달라붙을 것이고. 왜? 파란 놈보단 빨간 놈이 마음적으로 안정되거든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어쨌든 빨간 놈 쪽에 속해 있으면 크게 돈을 잃을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근데 돈이 안 되고 손실을 보는 빨간데 자기는 계좌만 팔아요. 주가는 빨간데. 그래서 목요일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대로 남들이 버린 종목, 파랗게 질리 있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코센부터 봅시다. 자, 지금 하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안전한 우리가 신고가 종목도 자주 하죠. 우리 신고가 종목 기세주 같은 것들. 예. 근데 우리 신저가 종목도 합니다. 아래와 위와 아래를 다 같이 겸비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트레이딩은. 뭐 어떤 사람처럼 계속 위에 가는 건 하냐. 어떤 사람들은 맨날 신저가 종목 찾아가 된 사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훌륭한 트레이더는 앞과 앞과 뒤 이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환경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그날의 밥값을 벌 수 있는 그런 다변한 능력을 가진 트레이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세주 같이 신고가 종목 공략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한가 들어간 신저가 종목도 공략할 때도 있고, 중간에 허리 싸움에서 하는 종목들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이 강좌를 하고 있죠. 꼭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액을 많이 갖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센 봅시다. 지금 차트를 줄여보니 신저가고, 동전주네요. 그죠? 649원짜리.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코센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 청구가 행사, 뭐 95만 주, 뭐 발행 총주수의 1.3%, 뭐 그 정도의 뭐 재료경, 그거 말고 뭐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만약 그것밖에 없다면 해볼만 하다 이 말이죠. 시간의 하한가 잔량은 지금 보면 하한가 잔량이 이건 이제 오늘 장에서 한가 200만 주 잠겨져 있는 거고, 시간에서는 54만 주 잠겨 있네요. 이게 2만 원짜리고 3만 원짜리면 이런 54만 원짜리가 큽니다. 근데 이게 600원짜리예요. 600원짜리. 53주에 돈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뭐 90만 주 뭐 그거 뭐 별 거 없거든요. 이날 거래량이 1100만 주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가정을 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만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한가 들어갔으니까 내일 시가는 많이 나쁘겠죠. 뭐 플러스로 될 건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시가 흐름 보고, 이것은 호가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호가창 딱 가만히 잘 보고 충분히 내가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버티겠다라는 그 지점에 딱 오면 손주포 딱 잡고 대차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점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한가 종목은. 우리 한가 종목 매매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요령을 잘 알 거라 봅니다. 이런 한가나 하방 쪽으로 잡혀지는 종목을 트레이딩을 할 때는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놈 저놈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험이 성공으로 통하면 수익이 크죠. 그것도 짧은 시간에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주기까지에는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그 다툼을 잘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이원 컴포텍 봅시다. 자, 잘 나가는 놈이죠. 예, 잘 나가는 놈인데 오늘 한가에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이것도 아침 일찍 한가 들어갔어요. 예, 여기 9시 30분이니까 여기가 10시니까
9시 한 40분이나 돼서 이 한가 들어갔겠네. 잠재적 최대 주주가 뭐 외국계 회사 뭐 유명한 뭐 어때 그런 회사로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것이 오늘 이 종목을 한가까지 밀어붙이고 나쁜 쪽으로 가져갈 만한 큰 사건이 될까라는 쪽에서 일단 의문을 품고 이 종목을 봅시다. 어찌 생각하면 외국의 유명한 뭐 바이오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문도 생겨보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온 컴포텍은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5% 올라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28%로 마치는 종목은 오늘 종가상 28% 마쳤거든요. 28%도 마이너스로 마쳤다면 보통 시간 내에서는 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일 어떤 이것이 안 좋은 거라면. 근데 한가는 안 들어가고 도리어 플러스 0.5% 올라가 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틀리지요. 그래서 내일 목요일 날 남들이 다 빨간 걸 쳐다볼 때 우리는 이 파란 걸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공략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내일은 호가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다른 날하고 틀려갖고 월말이기 때문에, 월말은 제가 아까 그랬죠. 월말이고 목요일, 월말에 또 끼인 목요일은 어떤 보조 이평선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지와 저항선이 다 무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즉 투매가 나오고 또 막 묻지마 또 매수가 나오고 막 그렇거든요. 막 그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도 다 잃어가는데 이제는 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신용이고 미수고 다 써서 빨리 돈을 담은 얼마라도 메꿔야 되니까, 그런 손실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시장을 엄청나게 지배를 할 겁니다. 보통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컴포텍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면 차분하게 달라붙고,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은 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30% 가까이 하루아침에 손실을 봤는데 마음이 급하고 뭐 죽겠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영 모습 안 좋으면 안 사면 되지. 다음 에코마이스트 똑같은 이유입니다. 나름대로 한때 남북 경협조 때문에 엄청 올라가던 이 종목이 지금 참 처량한 신세가 됐죠. 자, 그래서 참 뭐 장투가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런 꼬라지를 자주 보니까 참 아예 그만 하기도 싫습니다. 18,600원 뭐 이렇게 고저가에 간 놈이 2,400원 돼 있습니다. 지금 참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런 거 보면. 에코마이스터 이놈은 오늘 저희들도 이건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인가 여기에 1시 반, 1시 한 40분 되겠네요. 여기에 한가에 먼저 들어왔죠. 안착이 되어 있다가 풀립니다. 2시쯤 돼서. 그래서 18%인가 19%까지 올라가죠. 저희들은 여기서 10% 정도 먹고 남았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또 반등을 주다가 또 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상 28% 마칩니다. 저희들은 이 한가 근처에서 다시 또 진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수익을 한 3%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조금 살아날 기미는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좀 애매합니다. 아예 한가에 들어가 버리고 있다면 매매가 수월한데, 이온컴포텍이나 에코마이스터 같이 완전히 한가에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은 공략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코센과 에코마이스터, 이온컴포텍은 이 세 개는
반드시 서둘지 말고 호가 흐름을 잘 읽으면서 수급을 잘 읽으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덤벙덤벙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분할로 딱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스스로의 눈을 믿지 말고 보이는 대로 딱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자, 다음은 투비소프트 한번 봅시다. 전일에 상한가를 가고 오늘 이제 음봉을 하게 쭉 내려줬는데 차트를 줄여보니까 이놈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겨우 한번 몸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죠? 이것도 뭐야? 참. 이거 뭐, 15,000짜리가 1,700원, 상한가 앉았을 때는 1,400원대네. 참말로 참. 뭘 믿고 이거 장투를 하겠나? 참, 진짜. 뭐 데이 트레이딩 하고 모바일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대응이나 가능하지만은 저 아주머님들이나 뭐 식당에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이나 저 어디 뭐 한밭집이나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돈 모아 가지고 자식들 뭐 해줄 게라고 넣어 놓은 거 뭐 이런 대응이 안 되거든요. 한 1년 있다 되면 다 깡통되고 참. 투비소프트 재료는 뭐 있습니다. 재료는 있는데 이 종목의 특징은 몸이 좀 무겁습니다. 몸이 좀 무거워서 속도가 조금 느려요. 속도가 느린데 내일 지금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1.4% 빠졌거든요. 1.4% 빠졌으니까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12.2%, 종가가 9.4%니까 한 2%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꼬리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시간에서 1.4% 빠졌으니까 거의 뭐 이 꼬리 근처에서 내일 시가가 형성이 될 확률이 많겠네요. 이 종목은 내일 흐름을 보고 될 수 있으면 음봉에 들어가는데 이 꼬리에서 3% 정도만 떨어지면 잘라준다는 마인드로 합니다. 아니면 그냥 한 5% 정도 딱 폭 잡고 시가가 마이너스 1.4%니까 내일 한 2%대나 마이너스 한 2%대나 심하면 한 3%까지도 출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두 번 분할하든지 한 번 분할하든지 딱 승부를 걸어가지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 5% 손절폭 잡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한 3% 손절폭 잡고 한번 승부를 봐야지요. 시장도 별로 안 좋은데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는 지금 시간에서는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이 종목도 사실 뭐 크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목이 그동안 시장에 얼굴을 많이 내민 어떤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 한때 그래도 여기까지 막 급락하는 그런 모습도 작년에 많이 보이고 그랬죠. 이것도 뭐 언제 또 이렇게 돼버렸노? 아니 무슨 이것도 15,000짜리가 700원짜리 됐네. 이게 재작년 아니면 2018년. 참 정말 참 도대체 뭘 가지고 장투를 한단 말이가. 자, 이 종목은 아래 꼬리가 없습니다.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내일 지금 시간에선 보합으로 마쳤다고 하지만은 내일 모습이 상당히 조금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동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 흐름을 좀 판세를 좀 읽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마시고 내일 뭐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히면 그 마이너스에서 적어도 한 5% 뭐 그 정도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시가가 뭐 마이너스 2% 잡혔다. 2% 잡혔네. 밀린다. 밀리네. 이제 다시 올라온다. 그럼 그때부터 한번 하든지 아니면 빨간색과 보합을 치고 간다. 그때부터 한번 하든지 서둘지 않았고
좀 적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멈추는지를 확인하고 그 저점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색깔이 바뀐다든지 시가를 돌파한다든지 그런 식의 흐름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1차. 제 말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왜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지, 왜 내일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왜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오버를 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목요일 매매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목을 공략해서 얼마를 벌었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식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 여러 가지 운용법을 하나하나씩 지금 1년 하고도 지금 이제 2월달 지나니까 3개월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은 배웠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도 한 5년은 부지런히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돈을 좀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예전에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그때는 뭐 어디 배울 때가 있었습니까? 어디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지가 혼자 가가지고 지가 깨져가면서 다 배웠단 말이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 시간 동안 얼마나 돈을 찌박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옛날에 윈도우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삼복 컴퓨터입니까? 그거 가니까 제가 그 컴퓨터 같은데 근데 이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저 뭡니까? 전화공사 뭐죠? KT에서 모니터하고 자판기하고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뚜껑을 앞으로 착 제끼면 모니터 앞쪽이 탁 열리면서 거의 자판이 돼요. 예. 그런 것을 무상으로 대여로 줬는가 무상으로 줬는가 이제 그런 걸 신청을 한번 줬어요. 근데 사진 한 장 이렇게 요만한 사진 한 장 받으려면 한 30분인가 1시간이 걸렸죠. 사진 하나 봤는데 그 전화 소리 띠띠띠띠 이러면서 전화비는 엄청 나왔죠. 그런데 거의 좋아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뚫레 뭐 일전문호 가다 삼복 컴퓨터 그쪽에 가니 그 가게도 작았어요. 그때는 뭐 컴퓨터라기 그때 많이 원활히 되지 않네. 아니 뭐시 막 그림 같은 게 막 모니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컴퓨터는 전부 다 뭐 이상한 글자만 이 개우 한글 떼 있었는데 아니 뭐 그림이 나와 있고 이러고 뭐 마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요리요리 하고 있더라고. 그래 그 일하는 직원은 그게 뭐냐 하니까 여기 이번에 뭐 MS에서 나온 뭐 윈도우라는 게라고. 그때부터 진짜 컴퓨터가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됐죠. 주식도 그랬다면 옛날에는 뭐 HTS로 합니까? 전화를 걸어갖고 그 담당자한테 삼성전자 천주 좀 사줬어. 천주 좀 팔아줬어.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공부하십니까?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가 트레이더로서 자리를 탁 잡을 때 그때 시장이 우뚝 서란 말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곳에서 열심히 내공을 닦고 또 닦아서 10번의 실수할 것을 5번으로 5번의 실수할 것을 2번을 실수해서 1번으로 줄이는 그런 보완을 해 나가는 작업을 5년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실수로. 주식은 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주식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못하는 것을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가 많은 시장에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계속 끌고 가니까 이게 이기를 못하고 맨날 뭐 깡통 차고 그러지요.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걸 못 고쳐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점을 고쳐만 나가도 된다. 그게 하루아침에 참 잘 안 돼요. 이게 말처럼 수술한 것 같아도. 성격은 황소 성격인데 매매는 조심조심히 하라 하니까 되나? 성격은 소심한데 매매는 강하게 하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안 되네. 이 두 개의 갭을 주춧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란 말입니다. 천천히. 서둘지 말고 잘 명심하시고